즉 두테르테 정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승빈입니다. 자, 먼저 필리핀 인구가 얼마죠? populationpyramid.net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1억 800만 명입니다. 허나 저 정보는 통계치에 등록된 자들에 따르고 필리핀 빈민 중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자들까지 치면은 1억 3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럼 1억 3천만 명 중 젊은 층, 즉 노동이 가능한 인구와 노년층, 노동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등록된 1억 800만 명 중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 즉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인구 비율이 노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20대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대 남성은 전체 인구의 9.2%, 20대 여성은 8.7%로 20대 남녀가 전체 인구의 17.9%입니다. 또한 30대의 비중도 정말 높은데요. 30대의 남성이 7.1%, 30대 여성이 6.7%입니다. 즉 30대 남녀가 전체 인구의 13.8%이죠. 다시 말해 노동력으로 가장 적합하게 사용 가능한 인구 비율인 20대와 30대가 전체 인구의 31.7%입니다. 그에 반해 노년층인 60대가 넘어가는 인구 비율은 남자 3.6%이고 여자 4.6%이니 60대가 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노인 비율은 필리핀인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꼴이지요. 해당 필리핀 인구 증가율 자료는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950년도에 고작 2천만 명이었던 필리핀인들은 1990년에 6천만 명, 2020년인 지금 그로부터 거의 2배인 1억 2천만 명에 다다릅니다. 고작 3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뻥튀기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필리핀의 가난한 자들의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 자료는 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제시한 2015년 가난 통계 자료입니다. 동남아 5개국 중 필리핀이 꼴찌로 가난한 국민 비율이 21.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2위인 인도네시아보다 10.8%가 더 많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1억 800만 명의 필리핀 인구 중 약 2,300만 명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2년간 5%의 실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두테르테 정부 이전 데이터,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는 실직률 7%에 머물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1억 800만 명 중 7%면은 약 756만 명이 실직자였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에 취임 이후 5%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약 216만 명이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구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러한 실직자 구제의 한몫을 톡톡히 했을까요? 그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해결해준 케이스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가 알기로는 마약범을 총살하는 희대의 살인마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유엔에서도 이것 때문에 인권 문제 말미암아 매번 뉴스에 나오는 이미지가 안 좋은 대통령은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지율이 87%에 육박하고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국민 중 오직 3%밖에 되지 않는 필리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희대의 성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범 총살하는 나쁜 놈의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은 왜 필리핀의 1억 넘는 인구들이 도대체 왜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단순히 그가 마약범을 다 때려 죽여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뭐 그도 물론 한몫했긴 했지만 사실상 그 이외에도 바로 그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든 그 밖의 사유를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Universal Healthcare. Universal Healthcare는 뭐냐면은 개인이 병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청구를 줄여서 모든 필리핀인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좀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한국의 건강보험과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Build. 건설. 이거는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두테르테 정부가 취임하면서 필리핀의 경제 인프라 황금기를 약속하며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예산만 약 8에서 9 트릴리온 페소, 한화로 치면 약 183조에서 200조의 예산을 들여서 본인 임기 동안 밀어붙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Build를 내세워서 두테르테 정부는 연간 1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즉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희망을 준 정부이죠. 그러나 실상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2년 동안 고작 16만 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밖에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테르테 정부가 약속한 연간 1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중 고작 연간 1%, 연간 8만 1000개밖에 창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고로 사실 실직률 감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자국 내 일자리 창출 관련 업적이라기보다는 해외 노동자 파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위해 각국과 협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다음 필리핀 대통령 대선은 2022년이 지금이 2020년이니까 이제 햇수로 2년 남은 거죠. 그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범 처단 및 여러가지 희망적 프로파간다 선전으로 지지율을 확실히 끌어올려놨습니다. 이제 다음 대선에 본인이 밀어야 할 차기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면은 뭔가 보여줘야 할 때죠. 근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보여주기는커녕 두테르테 취임 2년 차인 2018년에는 6.7%까지 수직 상승 인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곡선도 아니고 떨어지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수직 상승하죠. 물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 GDP 성장률은 평균 6%대를 기록하고 지난 2017년 7월에는 7.2%까지도 돌파를 해봤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GDP 성장률보다는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두테르테 정부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생긴 여파는 아무래도 무리하게 Universal Healthcare과 Build 인프라 건설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려다 보니 해서 외국에서 빚을 좀 땡겨 쓰다 보니 벌어진 사태이지요. 필리핀 중앙은행 BSP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필리핀은 현재 80.4 빌리언 달러, 약 93조 6,800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중 일본의 14.4 빌리언 달러, 약 16조 7,700억, 미국의 3.7 빌리언 달러, 약 4조 3천억 등 이 두 국가의 최고만이 빌렸죠.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가 인프라 발전은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경제 특구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자국 내의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매년 1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약속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켜야 차기 대선도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즉 두테르테 정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사립 대형 건설사 아얄라, SMDC, DMCI, 메가월드, 기타 등등의
지속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더 이상 마닐라에 개발할 만한 땅도 없고 이미 마닐라의 통계치 1300만 명, 비통계치 2000만 명의 인구가 쏠려 있으니 더 이상 마닐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필리핀 신도시 개발 정책은 마닐라를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까비떼 지역에 정말 많은 신도시 프로젝트들이 들어서고 있죠. 그 선두는 현재 알라방을 만든 대형 건설사 아얄라와 이스트우드를 만든 대형 건설사 메가월드가 이미 까비떼 지역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면은 두테르테 정부가 갈망하는 그 일자리 창출, 즉 해외 자본들을 신도시에 끌어들여서 보다 많은 회사들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마닐라에서 기타 도시로 인구 분산 정책 등이 드디어 실효를 발하겠지요. 덕분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마닐라 남쪽 지역의 땅값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을 지속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